자, 관계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겠죠. 주로 이제 체언에 붙어요. 그래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 그래서 조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자립성 있는 말이 뒤에 붙어 쓰이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자립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개념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인데 그 뒤에 뭐가 붙냐면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부터 쉽게 분리되는 말. 그러니까 조사도 단어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추가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조자가 돕다 조자예요. 돕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격조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격조사에는 주격, 목적격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체언에 붙죠. 앞에 오는 체언. 그리고 일정한 자격, 그 격이 바로 자격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주격, 목적격 조사 이런 게 있고 보조사, 체언에 붙는데 부사도 붙고 어미 뒤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게 뭐냐면 보조사로는 체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은는 뭐 강조라든지 대조, 단독, 도는 역시 뭐 이런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이 접속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단어나 구를 이어주는 거. 아까 우리 접속 부사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또 구별을 그 접속 부사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부사는 단독으로 쓰니까 띄어쓰기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띄어쓰고 얘는 띄어쓰기를 하죠. 근데 조사는 붙였어요. 그러니까 요 띄어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구별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와, 과, 랑 하고 이런 것들을 앞말에 붙였죠. 철수와 그렇죠? 철수랑 철수하고 집에 갔다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격조사를 한번 봅시다. 주격조사가 있죠. 그래서 체언 앞에 체언에 붙어서 주어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가 깨서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에서. 이 에서는 선행 체언이 단체일 때. 그러니까 이 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사격 조사와 또 구별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놀았다라고 할 땐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학교에서 발표했다는 주격 조사예요. 이 학교가 주어가 돼 버립니다. 발표했다라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학교가 발표를 한 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좀 조심하시고 목적격 조사로 한번 가볼까요? 목적격 조사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을을. 그래서 타동사 이제 목적물, 목적어가 되게 하는 거죠. 을.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방향, 처소, 낙착점, 그러니까 도착점을 나타내는 말 때로는 목적격 조사를 취하기도 해요. 을을은 이제 목적격 조사고요. 붙은 말도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학교에 다닌다라고 했을 때 이 애는 부사격 조사죠. 처소의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처소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처소의 부사격 조사. 그 처소는 뜻이 뭐라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학교를 다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부사어냐? 아니에요. 목적어로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쓰냐? 강조할 때. 나는 학교를 다녀.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강조? 그럼 보조사적으로 보조사처럼 쓰였구나. 그래서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돼요? 이거 독특하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쵸? 자, 이제 복격 조사가 있어요. 보호를 만들어준 이가가 대표적이에요. 이거는 또 주격 조사하고 그 구별을 해야 되죠. 주격 조사와 구별을 또 할 줄 알아야 되겠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간단하죠. 보어에 사용이 되니까 이제 복격 조사는 체언이나 그러니까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요.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의 보호.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이게 이제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얼음이 물이 되었다. 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얼음이 물이 되었다. 이. 그래서 그다음에 재료가 아니다. 이거 주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 아니다. 되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주어는 이것들은 그다음에 얼음이 얘네들이 주어예요. 얼음이 무는 것들은 이 초록색이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건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얼음으로 의로가 붙으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의로가 붙었어요. 되다가 있는데요. 부사어예요. 그래도 왜? 이 의로가 부사격 조사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의로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부사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물이 얼음 되었다라고 되는데 자, 여기서는 보어로 봤죠. 왜 그러냐면 이 얼음이 바로 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을 하면 이렇게 복원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가 없어진 거고 요렇게 복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형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격조산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도 보어라고 봅니다. 조심하게 의로는 완전히 부사격 조사기 때문에 부사어로 본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서술격 조사이다라는 거 있어요. 서술격 조사이다. 자, 얘는 조사와 용언의 두 가지 속성을 함께 한다. 즉 용언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속성이겠어요?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학생이냐, 학생이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가변어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불변어인데 서술격 조사만 가변어예요.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는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다가 이제 조사로 보는 거. 그러니까 뭐야? 앞에 오는 체연에 결합한다는 거죠. 일정한 자결을 갖는데 이다도 앞에 있는 체연이 서술어의 자결을 갖게 된다. 그리고 체연에 의존한다. 즉 체연에 결합하기 때문에 조사다. 자, 근데 다른 조사와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조사와 구별되는 점. 격조는 체연에 붙어서 관계를 같은 조사를 알려져 있는데 서술격 조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서술격 조사는 문장 안에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술어를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다른 격조는 형태 고정되어 있는데 서술격 조사 2단은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형태 변화를 한다. 다른 격조사들은 형태 고정되어 있다. 즉 불변어인데 이 서술격 조사 2단은 뭐예요? 가변어다라는 겁니다. 형태가 변하더라. 자, 그래서 활용 형태는 형용사와 비슷해요. 활용의 모습은 형용사. 자, 그다음이 그러니까 2단은 부정어가 아니다요. 부정어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비슷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높임의 등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필이다, 연필이네, 연필이오, 연필입니다처럼 동사나 형용사처럼 그죠? 그 어미가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 봤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관형격 조사로 한번 갈게요. 관형격 조사. 자, 관형격 조사 대표적인 게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는 선행하는 체연이 바로 관형어가 되게 한다. 자, 그래서 그 강의조사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체형과 체연을 이어주는 기능만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관형격 조사로 연결된 선후행의 체연은 주어 서술의 관계, 목적어 서술의 관계, 전체 부분, 소유자 대상의 관계 이런 다양한 의미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중의적인 의미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사진이라고 하면 내가 소유한 거, 내가 가진 사진인지 내가 찍은 행위의 주체인지 나를 찍은 행위의 대상인지 중의적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바로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의 기능도 할 수 있어요. 이때 의는 생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어버이, 그러니까 자식이 어버이 생각하는 마음이 자식의.
내가 살던 아니라 나의 살던. 그래서 이 주격에 그러니까 주어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 자 그다음에 관용격 주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책주인, 책의 주인인데 책주인, 설악산, 비선대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 지금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부사격 조사로 한번 가볼까요? 부사격 조사. 자, 부사격 조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죠? 그래서 역시 선행한 책임과 결합하고 부사어를 만들게 되죠. 음, 그래서 학교에 이거는 이제 그 낙착점, 그죠? 에서 이건 출발점, 에게는 사람이죠. 그다음 수단,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접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격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 호자가 부르다 호자예요. 이 호자가 부르다 호자.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주로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체언에 연결되겠죠. 호칭의 대상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독립어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철수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격조사예요. 자, 격조사 7가지. 이 7가지는 모두 문장 성분과 관련돼 있죠. 격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 성분과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조사라는 거 있어요. 조사인데 보충해 주는 거. 그래서 보조사는 결합 위치에 따라 그래서 문장 성분 뒤에 오는 성분 보조사, 문장 끝에 오는 종결 보조자, 그다음 문장 성분에 붙고 문장 끝에도 붙는 통용 보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분 보조사, 종결 보조사, 통용 보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성분 보조사는 문장 성분 뒤에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 는, 도 이런 것 같이 문장 성분에 붙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에도 붙고 부사에도 붙고 용어에도 붙고 다양하게 붙는다. 은는 이제 대조의 의미. 사는 좋은데 바다는 싫어. 도는 더함, 허용, 극단의 양보. 내년에도 더하죠. 찬밥도 허용, 한순간도 놓지 못한다. 극단. 만뿌는 단독의 의미를 더하는 거예요. 나만 몰랐어. 까지마저 좋지 않은 극단의 선택일 때 브루스트 너마저도 너마저 이렇게 있죠. 자, 부터는 시작 이런 것들 내일부터는 이제 시작 뭐마다는 균일 학교마다 이렇게 해서 그 균일하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하는 특수 너야 잘하겠지. 자, 지금 여기서는 이 야는요 뭐랑 또 조심을 해야 돼요? 맞아요. 혹격 조사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잘하겠지. 그죠?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특수한 경우 그나마 이나마 불만 A는 그만두고 여자친구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나 여자 사람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친구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불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종결보조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종결. 그래서 뭐뭐 많은, 뭐뭐 그려, 뭐뭐 그래. 그래서 문장 맨 끝에 와서 감탄의 의미. 그가 같다 마는, 그 같네 그려, 가꾸면 그래.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종결보조사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없어도 돼요. 보조사는 없어도 돼요. 이렇게. 그가 같네, 그가 같구먼. 그래서 어미로 다 끝나는데 거기 뒤에 붙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통용보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용보조사 얘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예요. 요. 이 요. 요는 다 붙어요. 그래서 이제 높임을 좀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해요체 할 때 이 요예요. 해요체. 상대 높임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요체 있죠? 요거를 이야기할 때 이 요입니다. 자, 그래서 어절, 문장 끝 이런 것에 이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요 학교에서요 노래를요 배웠어요. 다 붙어요. 그래서 통용 아무데나 다 붙는다.
그죠? 보조사 뒤에도 붙고 격조사 뒤에도 붙고 목적지사 뒤에도 붙고 그다음에 그 종결어미 뒤에도 붙고 막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통용보조사 다 붙는다라는 거. 자, 그다음이 의미에 따라서 표별보조사와 협소보조사라는 게 있어요. 자, 표별보조사는 같은 동아리에 드는 관련 항목들이 서로 다른 가치다. 그래서 은는 이나 그러니까 은하고는 이나구나. 그쵸? 만, 이하, 부터, 이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협소보조사가 아닌 것들입니다. 자, 얘네들은 같은 동아리에 드는 관련들 서로 같은 가치,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도, 까지, 마저, 조차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그 어 그 그러니까 얘네들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위에 더함 이런 거예요. 어떤 것에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점점 강도가 좀 세지긴 해요. 강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너까지, 너마저, 너조차 의미가 점점 좀 세지죠. 너도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점점 더 더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접속 조사가 있는데 접속 조사는 좀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접속하는데 철수와 영수는 우등생이다. 철수는 우등생이다와 영수 우등생이다. 해서 얘네들은 접속 조사를 보는 게 뭐냐면 철수하라는 명사와 영수라는 이 명사를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역시 철수라는 명사와 영수라는 명사를 연결시켜줬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체연과 체연을 연결함으로 접속조사예요. 그래서 체연에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결시켜 주니까 접속이라는 말이 들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접속조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어 접속. 얘네들은 분리가 안 되죠. 영수는 아주 닮았다. 철수는 아주 닮았다. 분리가 안 돼서 이 와는 영수하고 철수를 역시 연결시켜 주는데 두 문장으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제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체언을 연결시켜 주니까 접속 조사인데 실제로는 이제 문장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혼문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제 조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접속 조사와 과 그다음에 부사격 조사와하고 좀 구별을 잘해야 돼요. 부사격 조사와 과가 있어요. 또 형태 같은 거. 이거 구별을 좀 잘 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부사격 조사 와 과가 있는데 체형과 체형 사이 쓰이지 않고 체형과 용언 혹은 부사 사이, 체형과 부사 사이 함께 비교 이런 것들은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철수와 함께 체형이 없죠. 체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과 뒤에 체형이 없어요. 다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 뒤에도 체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가 체형이 아니면 체형이 아이고 한자가 아닌데 체형이 아니면 부사격 조사입니다. 뒤에가 체형인 경우에만 접속 조사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랑 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조사 결합에 제약이 있어요. 음. 근데 다 조사를 한데 몇몇 체언이 특정 조사와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의존명사들 있죠. 우리가 그래서 주어성 의존명사, 목적어성, 부사성, 서술성 의존명사.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걔네들은 주격 조사만, 목적격 조사만, 부사격 조사만, 서술격 조사만 결합됩니다. 의존명사. 그래서 의존명사 뒤에 그 좀 결합이 한정이 된다. 자, 그다음에 자립명사 중에서는 불굴, 마찬가지, 미연이라는 이 자립명사인데 얘네들은 불굴은요 관용격 조사 의만 결합, 불굴의 의지. 그다음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의, 마찬가지로 이게 세 개만 되지 마찬가지가, 마찬가지를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얘기죠.
그다음 미연은 부사격에서 애만 결합해요. 미연에만 쓰지. 미연 미연가 그쵸? 아니면은 미연이다. 아니 미연의, 미연으로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독립언으로 한번 보면 얘는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가 없어요. 독립선. 다른 것들은 다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감탄사가 여기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놀람, 부름, 느낌, 대답. 그래서 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하고요. 활용도 아직은 불변하다라는 거. 독립어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독립어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이제 쉼표, 감탄사니까 주로 그 쉼표가 보여요. 쉼표 이제 앞에 어, 위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느낌, 느낄 감자, 탄식과 탄자, 느낌, 탄식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감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수식어 그쵸? 아 관계연이죠. 수식어이 아니고 관계는 앞에서 그 관계연 조사하고 마지막에 독립어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기초 개념이니까 실제로 인제 적용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안 풀리면 다시 개념 정리하고 문제 안 풀리면 다시 개념 정리하고 반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